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12월로 넘어가면 참 좋겠는데요. 아쉽게도 외인들 여전히 거래소 시장에서는 매도세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주식 잔소리 오늘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 시간 당연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모두 받고 있어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를 주셨을 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자세하게 맞춤 전략을 짜드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한 종목까지도 원하시면은 또 제안을 해드릴 수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서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1시간 이후에 이제 오후장에서 혼자 하기 참 힘드신 분들 많으셔서 우리 정재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마련해 두었습니다. 역시나 매우 쉬워요. 첫 번째 메신저 참여 방법은요. 샵 4989번 문자 상담 번호 샵 4989번 그대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보내실 때 오픈 채팅방이라는 5글자만 추가로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문자 받으시면은 그냥 정말 터치 딱 한 번만 클릭만 하면은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요즘에 사칭하는 방이 너무 많습니다. 정재호 멘토님의 인기 정말 어느 정도인지 좀 짐작이 가시나요? 가짜방이 너무 많으니까요. 잘못 들어가지 마시고요.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꼭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오는 여러 가지 동영상 보면서 함께 주식 공부하고 이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에 접속하신 후에 주식 잔소리 검색해 주시고요.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말 다양한 영상들이 뜨는데요. 보실 때마다 우리 응원의 한마디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좋아요라는 버튼까지 클릭해주는 센스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벌써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광주로 여러분들 직접 찾아뵈러 내려갑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광주 서구 ECC 빌딩 2층 유안타 증권에서 열리는데요. 접근 경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상무역에서 5번 출구에서 딱 내려서 5분 정도만 걸어가면은 바로 있다고 합니다. 접근성도 매우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요. 2019년 알차게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강연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연의 문의는요, 좀 번호가 달라요. 023153-2664번, 끝자리 2664번으로 강연의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황 자세히 살펴보면서 주식 잔소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인들 매도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오늘은 좀 호재성 뉴스가 있습니다. 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내달 초에 우리나라를 방한한다라는 소식인데요. 거의 5년 만에 방한이어서 한한령이 해제되는 거 아닐까 하는 기대감에 게임 엔터, 특히나 화장품주들이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계속해서 갖게 되는데요. 과연 오늘 시장 어떤지 멘토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오늘 시장 어떤가요? 여전히 종목장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전히 수급 악화가 문제죠, 지금. 2100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2114포인트대 약 0.18%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642.40포인트 한 0.3% 정도 상승을 하는데, 거래소의 수급이나 이 부분들이 여전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17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1월 달 들어서면서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이 약 2조 8천억대, 11월 7일부터 매도가 시작됐으니까 11월 7일부터 지금까지 현재 약 한 3조 6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매도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소화가 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어요. 오늘 장 초반이지만 1,000억이 넘게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내수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혹은 유틸리티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강한 모습입니다. LG생활건강이 그나마 좀 괜찮고요. SK텔레콤 반등 좀 나와주고 있고,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조금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어제도 종목 상담 한국전력 해드렸을 거예요. 그냥 갖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위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참 대형주들이 싸요. 사실 참 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강한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수급적으로 확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 키높이를 좀 맞추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건데, 그러한 모습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자금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한정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만 유입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래소 시장이 그다지 썩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대부분 다 밀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종목장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 쪽에서 그나마 좀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여력은 좀 부족하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외국인 쪽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는가, 그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카카오 4차 산업 성장, 4차 산업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죠. LG생활건강, 왕이 방한한다 뭐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LG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업황 내년도에 좀 개선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 때문에 LG디스플레이가 올라가는데, 왜 올라갈까요? LG디스플레이 많이 빠졌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다라는 거. LG디스플레이 살 바에는 차라리 장비주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고, SK케미칼 뭔가 이 이슈로 급등이 나왔다가 밀어버리죠. 그러니까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이게 연속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과거의 테마성 흐름처럼 진행이 되지 않다라는 거, 그게 조금 문제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종목별로 포지션을 좀 잘 잡아서 대응을 할 필요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들, 즉 4차 산업과 관련돼 있는 성장주들, IT 섹터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거,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부분들에서 밀리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올랐어요. 크게 두 마디째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 자체는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한 매수 전략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보게 되면 지수하고 별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죠. 삼성전자 빠지면 이런 식으로 61선 언저리 때까지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럼 뭐 5만 원 이탈 살짝 하회하겠네요. 그 부분부터는 뭐 매수로 잡아 들어가는 전략 뭐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부분들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그런 섹터나 종목 내에서는 괜찮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 섹터들, 특히나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문제는 상승기가 끝나고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엔 비추세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지금 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상단 자리대가 24만 원이냐 아니면은 25만 원이냐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윗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좀 더 보유를 해 나가시는 거, 그게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배당을 그나마 좀 나오니까 배당을 받으면서 그 부분들을 조금 차분하게 좀 진행을 하는,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뭐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특이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뭐 한국전력 정도, 뭐 그 정도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시장이 밀리면서 하락을 해 나가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하락폭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수는 올라가는 것보다는 기대감으로 이 박스를 보내면 좋겠지만 다음 달 옵션 만기 전후까지 해서 보게 되면 좀 열어놓고 보는 전략이 좀 좋다. 2060에서 2050 정도 요 자리 때까지도 일단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마음속에 놓고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거래소보다 더 안 좋죠. 그나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그냥 좀 보여요. 상승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 뭐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츠라든가 이런 기업들, 엔터주들, 컨텐츠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좀 괜찮아요. 근데 12월 달로 넘어가면 이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연 어떤 종목군들을 매수를 했을까? 이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코스닥 시장 1월 달부터 오늘 현재까지 전날까지죠. 매수한 종목을 보면 아난티,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헬릭스미스, 메지오, 네코프로비엠, 신라젠, 셀리드, ABL 바이오, 셀리버리, CJENM, 메디톡스, 에스모, 앞타바이오. 제약바이오가 압도적으로 많죠. 아난티, 대북주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쪽 하나 들어가 있고, 컨텐츠 하나 들어가 있고, 하나,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둘, 그 다음에 CJENM 셋. 요 세 종목 빼고 나서는 전부 다 제약바이오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약바이오 쪽에 많이 지금 포진이 되어 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KMW도 좀 들어오래요. 5G 종목군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5G 종목군들도 좀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IT 쪽의 종목군들이 조금씩은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위에 이 금액 단위가 상당히 좀 크죠. 이런 종목군들이 12월 달 가격 조정은 좀 많이 맞았지만 일단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도를 했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원익 IPS, 슈피겐코리아, 아프리카TV, BH, SKC 코오롱 PI, 파트론, AP 시스템, 뭐 보게 되면 장비사들, BH PCB 쪽, AP 시스템 장비사들이죠. HL 사이언스 하나 있네요. 덕산 네오록스, IT 소재, 제약 잠깐 보이고, 테스, 반도체 장비죠. 교육주도 있고, ICD,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건 반대로 매도가 나왔죠.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도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일단 IT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대부분 다 매도가 나왔어요.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그 이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급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뭐 SFA 반도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조심을 하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하자. 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매수를 하는 전략은 좋지만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좀 좋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 ICD 신고가죠. 앞자리 숫자 바뀌었죠. 10,000원 정도 때부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앞자리 숫자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더블 수익이 났죠. 근데 여기서 따라 들어간다? 이거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 매도가 나왔지만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가는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조금 들어왔다가 다시 또 이게 매수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외국인이 파란색인데요. 외국인의 지수 흐름들에 따라서 이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지수도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아요. 기관 쪽에서도 같이 동반적으로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여전히 변동성 구간을 이용한 매수 전략 저는 좋다고 보고 있는데 급하게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화장품 관련주들 좀 괜찮아요. 그죠? 근데 그 부분들도 일단 테마성의 흐름들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코리아나,
뭐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 역별권역에서 돌발로 나타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점을 좀 잡고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대부분 다 역별이죠. 역별권역이니까 일단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시간이 좀 더 차트가 좀 만들어지려면 좀 시간이 더 소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좀 기억하시고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기준점을 좀 잡고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이 빠지게 된다라면 종목은 매수 타이밍으로 보자라는 그런 말씀까지도 드리고 어떠한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느냐? 성장주 이런 쪽을 매수해야 되겠죠? 그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내일 아마 강연회에서는 종목군들까지 싹 다 나열을 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제가 탐방 갔던 기업들 중에 몇몇 종목군들도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강연에 오시는 게 아마 좋을 거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좀 속보가 떴었죠.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1.25%로 좀 동결을 했는데요. 앞서 이제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인하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분석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멘토님? 원래 이렇게 다 예상을 했었어요. 동결 부분들은 예상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뭐 크게 영향은 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금리 인하 이 부분들은 아마 한국도 제로금리대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뭐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시장이 못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게 지배적이고. 근데 미중 무역 협상이 된다 하더라도 한국 쪽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단 말이에요. 경기를 확연하게 돌려세우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어요. 물론 내년도의 시장은 올해보단 좋을 거예요. 기저효과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과연 이게 얼마만큼 더 성장을 키울 수 있느냐, 뭐 기업들의 실적이 더 좋아지느냐, 활성화되느냐, 그게 관건인데 내년도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는 나와줘야 될 것 같고 저도 이게 한국도 제로금리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좀 판단이 되고 있는 만큼 아마 금리 인하는 내년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현재는 일단은 동결을 했지만은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의 금리 인하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좀 시장 상황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전화 상담 많이 주고 계시죠? 자, 현재 코스닥은 0.04% 상승권, 코스피는 0.44% 빠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은 현재 어떤 불 켜내고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문자, 전화 상담 모두 신청받고 있습니다.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써서 보내주셔도 좋고요. 혹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걸어주셔도 좋습니다. 어느 것이든 저희 다 환영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바로 상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어떤 예. 종목 궁금하세요? 예, 범양건영. 범양건영, 매수가 비중은요? 1925원에 네. 10%인데 네. 엊그제 뭐 이렇게 어제 그 실적이 좋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샀는데 네. 앞으로 어떤가요? 그 더 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또 매도를 해야 될까요?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범양건영 일단은 3분기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됐었었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새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 멘토님 이어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예, 1925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예.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어머니? 예, 토목 토목 저기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비싼 거였는데 이제 뭐 이렇게 뭐 부도 나가지고 그냥 관심을 좀 있었는데 좀
저기 했어요. 근데 어젠가 음. 뭐 이렇게 실적이 좋다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많이 올랐어. 그냥 10%만 했는데 좀 더 사고 싶은데요. 자, 어머니. 예. 참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업이죠? 예, 예.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의 정상화를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예. 건설 경기가 어떤 것 같아요, 어머니? 뭐 내년에는 토목계 뭐 이렇게 정부 시책으로 해서 좋다고 또 그러던데요. 정부 시책으로 좋대요? 아니 그냥 제 아는 것에. 일단 주가가 예. 싼 부분들은 맞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면 3분기까지의 실적을 보게 되면 돌아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3분기까지 보게 되면 한 97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고 한 90억 정도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네요. 예. 예. 매출도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2018년 기점으로 해서 예. 조금 매출이 좀 회복해 나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아쉬운 부분들이 이게 건설 쪽이라 예. 그게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인데 싸요, 어머니 이거. 예. 싼데 조금 만약에 더 사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손절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만약에 사시겠다라고 하면 1,700원 정도 때 오면 그때는 조금 비중을 늘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보통 이게 보게 되면 61선하고 121선 골든하면서 이제 정배열 나오고 있는데 예. 조금 한 1,700원 부분 오게 되면 한 5%나 10% 정도 더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이게 차트의 모양새를 보니까 예. 이게 잠깐 주식수 한번 볼게요. 총 주식수를 보게 되면 2,400만 주, 대주주가 920만 주를 좀 가지고 있는데 유통물량 한 1,600만 주가 조금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 거래량 자체가 예. 조금 수상해요, 어머니. 예. 한 2,500원 정도 때까지는 보세요. 아, 2,500원이요? 아, 예. 일단 이건 차트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그 정도고요. 예. 그냥 기본적인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일단 그 정도 언저리 때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이 친구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가 많이 산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들을 팔고 나오려면 아마 더 올려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차트의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갖고 계시다가 한 2,500원 정도 가잖아요.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어머니.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더 매수하면 안 될까요? 욕심 갖지 마세요, 어머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님 투자하시고요. 예.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어떤 종목 많으십니다. 궁금하세요? 예, SK 네트워크스 우선주. 네, 매수가와 비중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85,000원, 비중 10%. 85,000원에 비중 10%시고요. 네. 그러면은 어제 들어가셨을까요? 네, 어제 들어갔다. 아, 어제 들어가셨어요. 네. 근데 바로 좀 빠지고 있어서 네. 그래서 걱정돼서 연락 주셨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왜 매수하셨어요? 아니, 이게 조금 변동이 있길래 조금 빠지길래 샀는데 더 단기로 보셨죠, 어머니? 네네. 단기로 보셨으면 얼마에 손절하실 생각하고 계셨어요? 뭐 응. 84,000원 뭐 이 정도 생각했는데 근데 왜 손절 안 하셨어요? 이게 클릭질이 안 되죠? 마이너스니까. 아니 근데 이게 변동성이 이제 너무 심하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이게 또 어느 순간 보면 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애매하게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팔지도 못하고 야, 어머니. 그러다 예. SK네트워크스가 이게 예. 그 SK케미칼 이쪽에서 뭐 신약에 관련돼 있는
패치 치료 관련해서 그 부분들 때문에 이게 같이 움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SK자 들어갔던 거는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근데 SK네트워크스를 안 사시고 SK네트워크스 우선주를 사셨네요? 네. 과거에 끼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 네. 이거 손절 가격 잡고 좀 보세요, 어머니. 네. 이거 손절 가격을 좀 잡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수 있어 보여요. 네. 8만 한 6천 원대 그 위로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그거 좀 생각을 하시고요. 손절 시간이 가격은 좀 많이 걸릴까요? 시간이요? 글쎄요. 이거 이슈로 빠진 거라. 이슈로 빠진 부분들이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등 타이밍 나와줘야 돼요, 어머니. 그러면 네. 다시 한 8만 5천 원대, 8만 6천 원대 요 언저리 때까지 한번 움직일 것 같아. 네. 그러면 어머니 성향상 단기 성향은 아니신 것 같아요, 어머니. 물려도 될 만한 거 사세요. 차라리 물려도 될 만한 거 확 그냥. 그게 더 낫지 않아요? 네. 확 사서 아니, 이거 물렸으면 단타로 갖고 있어. 어제 빼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제 빼려고 했는 건데 안 했으면 어머니의 원칙이 어긋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확 왜 단기로 확 들어갔는데 아이고 손절을 못했어. 그럼 버티면 올라갈 놈. 그런 종목을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어머니. 그냥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저희는 거는 그런 걸잘 잘못하면 모르잖아요. 마음고생 걸려. 뭐라고요? 저희는 그런 건 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계속 봐요, 어머니. 그러면 제 종목 얘기도 해주고 하잖아요. 아시겠죠? 네. 물려도 오늘날 IT에 넣을 물려요. 물려도 IT에. IT요? 물려도 IT에 물리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고. 네. 아, 이거 지금 러프하게 보면 7만 5천 원짜리 때예요. 예. 저는 이거 여기서 조금 더 아마 이거 7만 9천 원짜리 때 빠지면 네. 이 7만 원 깰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7만 9천 원? 종가상 7만 9천 원 깨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네. 그러니까 그거 좀 기억을 하시고 반등 나면 일단 매도하세요, 어머니. 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또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때 의원님한테 전화 드려서 지금 상담을 받았어요, 며칠 전에. 네. 네, 근데 오션 브릿지를 네. 이거를 선절 오늘 해야 되나 싶어서요. 아, 오션 브릿지 상담을 한번 네. 받으셨었던 네. 종목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한테 받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지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바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죄송해요. 전화 또 드렸어요. 11,600원에 매수하셨었고 갖고 계시라고 했나요? 근데 선절 8,000원, 9,000원 깰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 손절을 못했어요. 또 그냥 혹시라도 올라갈까 싶어서 했더니 오늘은 빠지기가 불안한 거예요. 아, 그럼 제가 얘기한 대로 진행이 되네요, 어머니. 응. 그죠? 네. 웃잤을까? 빼야 되겠지, 오늘이요? 더 빠질 것 같은데 이거? 오늘 뺄래요, 오늘이요. 왜요? 무서워. 너무 많이 빠지니까요. 어머니 그러면은 반등 나왔을 때 매도를 하시지 왜 지금에 와서 매도를 하시려고 그래? 어디 갔다 왔어요, 또. 봐봐, 그러지도 또 못했어요.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항상 이런 일이 벌어져. 네, 네. 그죠, 네. 언니? 네. 주식 참 신기해. 딱 지켜보고 기회- 있을 때는 움직이지도 네. 않아. 근데 네, 기회를 잠깐 잘 자리를 비우면 찾더라고요. 이래. 빠져나갈 기회를. 자, 어머니. 네. 오션브리지라는 회사를 좀 보면 네. 반도체 공정용 쪽, 팹 쪽의 생산 장비, 설비, 화학 제품 이런 쪽을 만드는 회사예요. 네. 특수가스도 만들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주 고객사고요, 어머니. 네. 실적을 보면 네. 실적이 3분기 때까지 98억 좀 줄어들었네. 네. 좀 줄어들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친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여기서 좀 올라서 이제 이렇게 조정을 좀 받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 다시 이제 반등인데, 네. 지금 요게 지금 보게 되면 다시 요 자리대를 깨냐 안 깨냐 요걸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9,000원을 깨게 되면 아마 8,000원대 초반까지 빠질 거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빠진다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에 매도를 하시는 게 더 나아 보여요, 어머니. 네,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반등 나올 수야 있어요, 어머니. 네.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반등 구간에 일단은 뭐 매도를 하시든가 좀 더 보유하시든가 그렇게 결정을 아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반등 나오면 얼마나 나올까요? 10,000원 언저리? 네. 그러면 그때 가서 지금 들고 갔다 그때 가서 뺄까요? 그럼 그때 가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불안하다 싶으면 다시 전화 주세요, 어머니. 그 정도 올라가면. 네. 그럼 오늘은 그냥 들고 갈게, 그러면요. 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안 할게.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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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CJCGV요. CJCGV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 39,300원에 비중 10%입니다. 39,300원에 비중은 10%시고요. 네네. 11월 중에 들어가신 건가 봐요. 네. 네, 이후 20일 날 들어갔어요. 20일에 들어가시고 계속 좀 파란불로 내려오고 있었네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손절이나 추가 매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걸까요? 예, 오늘 손절해야 되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멘토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9,3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네네. 아버님 이거 단기로 보신 거죠? 네네. 단기로 보셨으면 비중이 10%시란 말이에요? 네. 주가는요, 아버님. 네네. 얼추 다 빠진 것 같기는 해요. 네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여기 정고점 자리대, 저항 자리대인데, 네네. 요거 돌파하겠구나 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여기 과거에 보면 매물대가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요 매물 소화를 못하고서 밀려 내려왔는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요, 아버님, 네. 이게 만약에 정말 짧게 보셨다라면 네. 손절을 하셨어야 되는데, 네네. 그 손절 타이밍이 지금 잠깐 놓쳤어요. 네네. 이렇게 지금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네네네. 근데 이게 조금 더 밀리면 아마 61선 요 저리 35,000원 정도 때까지 눌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저는 아버님이 10%시잖아요. 네네. 10%니까 여기서 1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35,000원대에서요? 35,000원 부근 오면 네네. 여기에서 차라리 매수를 10%를 하시게 되면 네네. 평균 단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네. 마감한 37,000원 언저리 때까지도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손실 안 보고 수익을 보고 매도하실 수도 있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예. 차라리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컨텐츠 쪽은 일단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CGV가. 내년에는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도 직골이지만 배당도 일부 좀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배당도 좀 받으면서 위로 하시고, 좀 가지고 계셨다가 한 35,000원 부분부터 이하로는 분할 매수 조금씩 해갖고 네네. 수익 보고 나오세요, 아버님.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나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화학 LG화학 매수가 비중은요? 308,500원. 308,500원에 30% 갖고 계시고요. 예.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이거를 그냥 내년까지 이렇게 마냥 들고 가려고 매수를 했는데 네.
그래도 괜찮을까 어떨까 싶어서요. 일단은 내년까지 보고 이 종목 예, 예. 매수를 하신 건데 일단은 괜찮은지 그 부분 예. 궁금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예. 바로 그럼 연결해 드릴 테니까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30만 8,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언제 하셨어요? 이거 오늘 하셨어요? 어제 하셨어요? 아니에요. 며칠 됐어요. 며칠 됐어요? 예, 예. 장기 투자하시려고? 예, 예. 나쁘진 않은 가격이에요, 어머니? 예, 그래요? 나쁘진 않은 가격인데 예, 예. TV 보고 계시죠, 어머니? 예, 예.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죠. 아이고, 너무 그렇게 올라갔으면. 그까이 거 한번 샀으면 이렇게까지는 올라가 줘야죠. 근데 어머니, 예, 요때의 차트 모양새가 보이세요? 예, 예. 정배열이죠, 어머니. 예, 예. 정배열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죠? 예. 지금은요? 지금은 어때요? 옆으로 횡보할 것 같으네. 지금 역배열이잖아요. 예. 그죠? 예, 예. 지금 역배열이에요, 어머니. 네. 그럼 이게 슬슬 돌려야 되는 그런 과정,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해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예. 투자적인 마인드로 전 나쁘지가 않아 보이기는 해요. 예. 근데 1차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곳곳에 저항대가 상당히 많아요, 어머니. 아, 예. 어머니가 그 대형주 위주의 투자를 좋아하세요, 어머니? 큰 종목군들 왜냐면 원하세요? 다른 거 너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무서우니까. 작은 종목은 너무 올라갔다 빠졌다 이러니까? 예, 예. 뭐 그러면 다른 종목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럴 예.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아니요, 말씀해 주세요. 아이, 싫어요, 어머니. 큰 종목으로는 어머니 심리가 멘탈이 깨져서 안 돼.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고 네네. 일단은 LG화학은 괜찮아 보이기는 해요. 예. 괜찮아 보이니까 이 종목도 괜찮고요. 예.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어머님이 좀 고민이 되거나 하시면 네.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도 많이 있어요, 어머니. 예, 예.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예. 그죠? 예. 근데 이 친구도 내년도에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내년도에 한 50% 가까이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이런 종목군 차트를 돌리는 종목군들이나 아니면 신규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배열권역 만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밀린다, 예를 들어서 대주주 양도세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예. 매수 단가를 좀 폭넓게 잡아가지고 예. 뭐 지금 39,000원대지만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싶으면 한 38,000원에서 36,000원? 예. 요 정도 때까지 눌린다 싶으면 여기서 분할로 조금씩 사 나가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전 내년에 수익 내고 나올 것 같아요, 어머니. 이런 종목도. 네, 감사합니다. 이 LG화학은 막 그렇게. LG화학도 변동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어머니. 예, 예. 근데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소공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은 문자입니다. 8210번님이 보내주신 배세 살펴볼게요. 3,9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문자여서 언제쯤 들어가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어제 오늘 들어가셨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전에 들어가셨을 수도 있겠죠. 일단 디스플레이 장비 쪽인데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적자인 걸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베셀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을 해보면 좋을까요, 멘토님? 베셀. 탐방을 갔던 기업입니다. 이거 재작년 한 3년 전에 3년 정도 됐나? 그 정도가 좀 된 것 같은데요. 이 친구가 디스플레이 장비 쪽인데 제 기억으로는 디스플레이긴 한데 OLED가 아니라 LCD 기반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베셀이. 그 부분들로 알고 있고 지금 적자란 말이에요. 이슈로 움직인 케이스거든요. 이슈로. 여전히 하락 추세 때 벗어난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당분간은 박스로 횡보하지 않을까 싶어요. 3,95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만약에 뭐 이게 디스플레이 쪽 섹터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셨다. 잠깐 한번 봐볼게요.
잠깐 볼게요. 사업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LCD 쪽으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맞아요. 이 기업 아마 LCD 쪽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친구도 다른 쪽 부분들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뭐 2차 전지 사업도 하고 있고 다른 뭐 경항공기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네요. 요 아마 이슈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제가 이 회사를 갔다 오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요거 괜찮다. 경량 항공기 요거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법이 만들어진 게 전혀 없어요. 그게 리스크예요. 그게 리스크인 부분들이라 투자를 포기했었던 회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시간이 좀 다소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매수가 정도 부근인데요. 61선을 좀 기준으로 해서 보세요. 61선 뭐 한 3,600원, 3,700원 정도를 보시고 1차 뭐 4,500원, 5,000원, 4,500원, 5,000원 이렇게 500원 단위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한번 조금만 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셀 알아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8829번님이 보내주신 BH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9,000원이시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9월부터 참 열심히 올라왔어요. 10월 거의 끝날 때까지 열심히 올라오면서 이제는 조금 조정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19,000원에 들어가셨거든요. 자, 어떤 전략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20%예요. 네. 잘 샀어요. 어우, 이 종목을 여기서 후딱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 가지고 가세요. 자, BH가요, 2,000원부터 해서 3만원대까지 이렇게 올랐어요. 실적이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면서 성장을 했거든요. FPCB 쪽, 폴더블 쪽에 있어서의 수혜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BH는 내년도에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보고 있어요. 사실 근거는 실적이죠. 숫자가 나오잖아요. 숫자가. 작년에 910억, 올해 830억이에요. 그렇게 많이 안 줄었어요. 그죠? 내년도에 1150억, 사상 최대 실적 낼 것 같아요. 폴더블 하게 되면 들어가는 것도 더 들어가겠죠? 그냥 하나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겠죠? 수요는 늘어날 거고, 5G 폰에 있어서의 교체 수요 당연히 늘어날 거고, 그러면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 5G 때문에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BH도 성수기에 진입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애플 쪽도 공급을 하겠죠? 그렇다면 저는 BH 조정은 받더라도 오히려 20% 정도가 된다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보유하는 게 저는 낫다 봐요. 그냥 가지고 가시고요.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앞자리 숫자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많이 빠졌어요. 매수가 부분까지 빠졌어요. 그럼 전 비중을 한 5% 정도 더 사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좀 투자적인 마인드로 좀 더 힘들겠지만 좋았다가 욕 나올 거예요. 지금 한번 욕 한 번 더 하시고 더 가져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BH 굉장히 좋은 전망 내주셨습니다. 내년도에 될 수 있는 종목이다. 많이 빠지면 오히려 비중 5% 정도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담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연결되지 못하신 분들 아쉽지만 저희 12월에 만나 뵈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코스닥도 하락으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낙폭을 조금 더 커가고 있어요. 0.75% 빠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영시장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종목별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 있을 텐데요. 과연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관심 종목인가요, 오늘은? 글쎄요. 종목은 많아요.
종목은 많은데 불안한 부분들이 사실 이게 다음 달,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 이게 계속 지금 마음에 걸려요. 마음에 걸리다 보니까 차라리 좀 속 시원하게 좀 빠져 있거나 그런 기업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중장기적으로 좀 보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봐야 되니까. 원익 IPS예요, 원익 IPS. 많이 올랐죠?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라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만 원대 중반 초반대부터 말씀을 드렸고, 앞자리 숫자 바뀌었다가 밀렸죠? 요거 아마 빠질 거예요. 요거 여기서 조금 더 밀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받는 거예요. 개인 매도 순위 1위가 원익 IPS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빠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라면 가장 이상적인 건 요거 지지해주고 나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박스 매물소화 해주고 난 이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3만 원 이하, 3만 원 이하부터 28,000원 이 자리 때는 저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년도를 좀 대비를 하면 매수 포지션으로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요. 차트를 보고 얘기하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61선은 수급선인데 수급이 깨지면 추세가 깨지는 거 아니냐.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조정을 보이게 되면 올랐다가 눌리게 되면 60일 이평선도 이렇게 꺾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나서 바닥형을 만들고 나서 다시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거치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 상승을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적인 마인드로 보게 된다면 저는 저 가격대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보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충분히 관심 있게 좀 받아도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 비메모리, 디스플레이 다수예요. 원익 IPS는 종합 장비사예요. 종합 장비사. 국내에 견줄 만한 회사 없어요. 독보적이에요. 두 번째는 그 어떤 기업이 뭐 원익 IPS를 넘어선다 뭐 한다 그거 하는데 참 택도 없는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상장사인데 말씀은 못 드리고요. 어찌됐든 괜찮고 견줄 수 있는 거는 미국 장비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뭐 그 정도라면 프리미엄 부과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투자적인 마인드로 보게 된다면 3만 원부터 28,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좀 분할로 모아가 보자.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하시고 아마 내년도에 최고 실적 나올 겁니다. 최고 실적 나올 거니까 그 투자적인 마인드까지 보게 된다면 더더욱더 매력적으로 좀 다가올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종합장비사인 원익 IPS 관심 종목으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2만 원 초반부터 저희가 계속 거듭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3만 원 중반까지 갔다가 요즘 다시 좀 밀리고 있죠. 하지만 성장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오히려 내년도에 최고 실적까지도 기록할 수 있는 만큼 시세가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서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한번 넣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어느새 1시간이 지났네요. 주식 잔소리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오후장에서 정재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메신저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정재 멘토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대화 나눌 수 있는 방법인데요.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셔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진짜 정재 멘토님과 함께하는 방에 참 어렵다고, 찾아오기 어렵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짜 방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중에서 진짜를 골라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
시청이라고 써서 꼭 보내주시면 좋고요. 또 동영상 시청 방법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하시고요.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면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 뜹니다. 자, 매일매일 장전 시황, 마감 시황 올라오고요. 장중에 깜짝 강의도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모두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내일 광주 서구에서 여러분들 만나뵈러 직접 내려가거든요. 광주 서구 ECC 빌딩 2층 유안타 증권에서 열립니다. 자, 자차 없으신 분들 대중교통 이용해 주셔도 좋아요. 상무역 5번 출구에서 딱 5분이면 온다고 하거든요. 2019년 마지막 12월 한 달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집중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강연회에서 모두 다 전해드린다고 하니까 모두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요, 더 좋은 모습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려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